일가 방면에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을지로 2가에서 을지로 입구 사거리 방면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요. 반대 방면으로 차로를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집회 후에는 행진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조계사 앞에도 집회 참가자들 모여 있습니다. 무대 설치와 집회 준비로 우정국로 안국동 사거리에서 종강역 방면으로 조계사 앞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역시 반대 방면으로 차로를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으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양양분기점에서는 사고 소식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매송 부근에서 승용차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팔탄분기점에서도 정체 있고요.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서해대교까지는 10km가량 정체 구간 늘어져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은 안산분기점에 고장난 차 서 있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4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자,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천하람 변호사. 네, 저는 제가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 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문진석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게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됐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희생자분들의 그 명단을 확보해야 된다. 예. 희생자분들 가족분들의 동의를 전제로 뭐 사진과 이름을 위패를 모시고 싶다라는 정도의 얘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 물론 당의 공식 입장 아니라고 하십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의 끝판왕 같은 발언이 아닌가. 저는 좀 섬뜩했고요. 물론 저희가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정치적으로 득점하기를 원합니다만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좀 굉장히 씁쓸한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한마디로 뽑아봤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바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아까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후에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걸 또 언급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 당의 입장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요 점 조금 이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현근택 변호사, 금주의 핫한 한마디. 사실은 이제 앞에서 조금 얘기했었는데요. 이용 의원이 아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보고 이제 그 의원총회에서 왜 장관도 지키지 못하냐 요구를 했다 그러는데 이용 의원은 아시겠지만 이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고 주호영 의원은 5선의 이제 원내대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장관은 이제 이상민 장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아마 좀 이제 견제를 한 것 같은데 당연히 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뭐 전화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이상민 장관은 이제 사퇴 안 시킨다 이제 그런 이제 대통령실의 뜻인 것 같은데 좀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국민의힘 여당 내에 약간 이제 다른 길이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약간 책임져야 되는 쪽과 그렇지 않다라는 쪽으로 대통령 뜻과 당내에서의 뜻이 좀 갈라지는 그 상황 그걸 그러네요.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인 것 같아요. 이 분석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당권 주자의 대다수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네, 저는 저 장면도 보고 참 기가 차다 생각했던 게 아니 초선 의원이 원내대표한테 비판하고 도전하고 이런 장면 전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게 본인의 소신에서 나와서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야지. 알겠습니다. 예, 뭐 저렇게 누가 등 떠밀어 가지고 하면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자, 바로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로 가봅시다. 현근택 변호사. 네네. 지금 명단을 뭐 공개하라는 게 이제 당론이 아니냐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표 얘기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정 사진도 없고 이름도 없는데 우리가 조문하는 게 맞냐. 이제 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전제를 이렇게 달았죠. 유가족이 반대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가족 동의를 어느 정도 전제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된 게 아니라 각 개인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걸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어떤 분들인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유가족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할 수는 있다. 당연히 근데 그분들의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전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가족 동의가 있다면 또 유가족 일부는 집단 소송 준비도 하고 있다니 네네. 그렇다면 영정사진과 명단 공개를 하자. 그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질장은요? 네, 저는 그러니까 동의가 물론 자발적으로 있으시다면은 뭐 다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유가족이라고 하면 그런 전화를 받으면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안부의 어떤 공무원이 전화가 와서 저희가 뭐 영정사진 이미지 파일 좀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뭐 위패 성함 좀 공개하려고 하는데 동의 안 그러니까 크게 특별히 부동의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유가족이면 그런 전화 받고 싶을까? 일단 한 가지가 있고요. 오히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유가족 분들께 그냥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추모의 공간이 있으니까 영정사진이나 위패 가지고 오시고 싶으시면 갖다 두셔도 됩니다. 라는 정도가 돼야지 정치권에서 먼저 연락을 드려가지고 특별히 부동의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명단 공개 사진 공개 좀 할게요. 이거는 우리 도리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과거 참사들에서는 다 공개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개인정보에 대한 관념이 지금과 사실 다를 때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는 이런 개인정보가 한번 공개가 되고 나면은 또 온라인상에서 이 계속적으로 또 신상 털기도 되고 물론 저는 그런 주장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또 무슨 이태원에 놀러 갔네 어쩌네 막 그런 듣기 싫은 얘기들이 또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 유가족 측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나저나 당에서는 뭐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소송 같은 경우는 아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뭐 민변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도 그 의사를 비치면 아마 그분들이 찾아가서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라 지금 8분인가 이런 분들이 이미 소송했다는 분도 있고 저는 근데 뭐 소송은 당연히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 본인들이 의사하고 사실은 국가 책임이거든요. 국가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 아니면 책임을 주체가 없어요. 경찰, 소방 다 이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뭐 저는 아마 국가 배상도 충분히 받을 걸 보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처럼 왜 놀러 가서 뭐 그걸 사고 당했는데 왜 국가가 배상해야 되냐 이런 식의 어떤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마 주저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도 소송하시는 자체를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약간 좀 민주당과 너무 가까운 또 법률가 분들이 또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무적인 이런 좀 오해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다들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쪽이든 오버하면 반드시 뒤탈나게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정부가 됐던 아니면 민주당이 됐던 유가족분들한테 유가족들의 뜻과 반해서 어떤 행동을 오버하면 분명히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럼요. 그러면 그걸로 어찌 보면 매장되는 거예요. 아니 유가족이 싫다는데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이런 게 알려지는 순간 그게 정부가 됐던 민주당이 됐던 정말 큰 코 다칠 것이다. 아마 저희가 보기에도 실무진에서는 그걸 알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진전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치권에서 너무 이렇게 가지고 명단 공개 여부 가지고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고요. 현장 유가족의 마음이 충분히 드러나는 형태로 앞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우리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 대장동 수사 얘기를 마지막으로 미루고 금주에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꼭 하나가 풍산계 문제입니다. 이것도 두 분이 좀 한두 마디씩 해보시도록. 전원한 변호사. 예, CNN이었나요? BBC였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북한에서 온 개가 남한에 이게 정치적인 이게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식의 논평도 봤는데 저는 제도 탓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본인의 가족으로 표현하던 강아지들을 확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반환을 해버리면은 이게 어떡하나. 이게 그냥 저도 변호사입니다만은 법을 따지기 이전에 이게 사람의 도리에 맞는 건가. 그리고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내가 6개월 동안 공짜로 키워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키우시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 이게 좀 저도 안타까운데요. 사실 이런 거는 조용히 해결되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지금 이태원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걸 굳이 제가 보기에 논란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입양파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입양파양이라는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입양한다 그러면 이제 소유 뭐 반려견도 소유라고 할 수 있죠. 물건이니까 법적으로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국가 재산이다 보니까 과연 어디에서 맡길 거냐 이런 문제가 있던 거라서 이걸 사실은 어찌 보면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이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아니면 나중에 사후적인 책임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게 서로 좀 실수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 문제도 아니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뭐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이 고작 뭐 월에 뭐 얼마 정도를 가지고 이게 싸울 일이냐 생각도 들고 위탁을 뭐 정식으로 한다 그러면 비용 지원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반환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이 불만을 표출하셨어야만 했나. 뭐 물밑에서 뭐 얼마나 불만이 오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홍준표 시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받으시는 연금 액수가 결코 그렇게 적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퇴임하시면서 연금을 비과세로 전환하셔가지고 실제 세후 연금 수령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 대통령들에 비해서. 이 대목은 그 팩트 체크 차원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받게 되는 연금을 비과세 처리했다라고 야당 일부 인사가 주장했는데 네. 팩트체크 차원에서 보면 1974년 박정희 정권 때 비과세 대상으로 이미 됐고 네. 그 이후로 계속 비과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건 잘못된 문재인 출처를 정부 봤나 때 봅니다. 비과세로 법을 바꾼 적은 없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발언을 그러면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런 면에서 이게 과세든 비과세든 간에 사실 받으시는 금액이 그렇게 적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뭐 좀 저도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저는 뭐 사실은 위탁을 맡기게 되면 이거는 위탁이라는 거는 원래 국가 갖고 있는데 당신이 대신 처리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비용 부담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법제처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아니 본인이 키우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비용 부담해야지 이렇게 저는 나왔다고 이제 보도를 봤는데 그거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개인 소유가 아니거든요. 국가를 대신해서 맡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저는 이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보기에 옥신각신했다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혹여라도 현 정부의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이걸 정치적 쟁점으로 문제화할까 봐 법적 충분한 근거 없이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고 있다. 이렇게 뭐 그런 우려를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맞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워낙 이제 지금 현 정부가 법 많이 따지는 사람들이고 감사 좋아하고 뭐 수사 좋아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임기 말에 아마 서로 국가기록원하고 어떤 뭐 MOU 같은 걸 작성해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하게 된 게 때문에 그럼 이제 뭐 따지게 되면 이제 그걸 근거가 있느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2마리를 어쨌든 북한에 선물했는데 거기에 그럼 또 애를 낳고 새끼를 낳잖아요. 그것도 사실 어찌 보면 국가 재산이거든요. 근데 다 이제 어찌 보면 지자체에 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건 문제 있어서 차제에 예상을 못한 거거든요. 예전에 국가기록이라는 건 기록 물건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동물을 예상 못한 거잖아요. 예상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 기회에 규정 같은 처리를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그렇죠. 국가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른다 해도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죠. 몇 가지만 좀 바로잡자면 그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꼭 풍산개들을 반환해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법적 근거가 어떠니 막 따질 부분인데 그런 그게 아니었다는 점에서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꾸 위탁을 했으니까 내가 비용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이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물론 비용이나 이런 부담의 측면도 있지만 반려동물이 주는 기쁨의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그 즐거움도 본인이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또 감사원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강아지들인데 그 위탁해서 키우시는 분이 강아지 그 동물 학대를 하지 않는데 뭔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뭐 기록물 뭐 얘기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서류니까 우리가 뭐 서류를 왜 가져갔냐 그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강아지 가지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본인이 너무 성급하게 해놓고 핑계 대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저도 양산 가서 그걸 봤는데요. 그 기르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도 있고 작은 개도 있고 여러 개 있거든요. 사실은 그 공간이 어찌 보면 이제 산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봐도 좀 공간도 좁고 근데 또 굉장히 큽니다. 힘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긴 한데
이게 감당이 되나 그런 느낌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도 좋고 이런 거라서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이제 여기까지만. 관리관 키우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판단은 청취자분들께 맡기도록 하고요. 지금 정진상 실장 그 압수수색 영장을 이례적으로 검찰이 한 30페이지짜리를 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계속 검찰발 뉴스로 나오는 게 이제는 유동규가 돈을 받기로 한 게 아니라 정진상, 김용이 다 받기로 한 거 아니냐. 저 구체적인 지분 몇 퍼센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유동규가 받기로 한 건데 지금 검찰이 소설을 쓴다라고 또 이제 맞붙이고 있고 뭐 거의 비슷한 양상인데 자꾸만 정진상, 김용 등등에 대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검찰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거죠, 현근택 변호사?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그 전에는 이제 김만배 씨 지분의 반이 이제 유동규 씨가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금액으로 산정한 게 뭐 700이었고 아마 거기서 세금 빼면은 뭐 428억인가 이렇게 계산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유동규 지분 안에 이제 김용, 정진상 지분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스토리가 그건데 근데 이게 저도 뭐 그 녹취록도 보고 여러 가지 봤지만 지분이라는 거는 지금 그 녹취록에 보면 이제 김만배 지분뿐만 아니라 남욱 지분에도 딴 사람 지분이 있다 없다 이게 서로 보니까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서로 뭐 약정서를 써놓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만배 씨도 어떤 데서는 본인이 뭐 이게 뭐 내게 다 아니다 뭐 10몇 프로밖에 없다 하지만 또 뭐 수사를 받을 때나 법정에서는 아니다 나는 50%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처음에 나온 건 이제 남욱 변호사가 이 김만배 씨한테 직접 정영학 회계사한테 그 신문을 직접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그 당시에 시장 측이 있는 거 아니냐는데 또 정영학 회계사가 회계사기 때문에 당시에 지분을 전부 설계를 본인이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또 그건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주장이 엇갈려요. 수사가 엇갈리고 있죠. 근데 이 지분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 지분이 있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뭔가를 제시해야 돼요. 서류나 근거.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이게 결국은 말뿐이에요. 정영학 녹취록이에요. 정영학 녹취록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 녹취록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뭐 그분이 있고 그 중에 뭐 유동규의 700억이다 나오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 실제 파악이 가능할까? 생각들이 다 달라요. 말하는 게 다 다르고. 지금 정진상이라는 인물과 대장동 일당들이 뭔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할 거냐라는 거는 이제 현 변호사의 말씀대로 뭐 복잡한 대장동 사건 워낙 복잡해가지고요. 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저수지처럼 428억이라는 돈을 생각했다라는 진술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유동규한테 700억 뭐 428억 준다고 그랬을 때 아니 이게 유동규 선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유동규가 혼자서 그 정도의 부가가치를 행정 측면에서 만들어낼 수 있나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김용, 정진상 같은 이름들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검찰이 정진상이 대장동 일당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정도의 소설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분들 그만두고 넷플릭스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성공할 겁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지금 보면 정진상 유동규뿐만 아니라 김만배, 남욱 입에서도 점점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거든요. 뭐 돈 갖다 줄 때 뭐 CCTV를 피해가지고 갔다느니 뭐 해가지고 남욱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 때 뭐 댓글 조작을 담당했다느니 막 아주 밀접한 관계였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저는 정진상 실장의 부담은 좀 커지지 않겠나. 그리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민주당에서도 예상하는 거죠? 그러겠죠, 당연히. 흘러가는 수순으로 봐서. 기각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이 거의 제가 보기 공소장 비슷해요. 굉장히 길게 돼 있더라고요. 보통은 압수수색 할 때는 압수수색 뭐 필요성만 얘기하고 혐의를 되게 적게 졌거든요. 혐의를 되게 큰 걸로 보면은 아마 뭐 구속까지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소환으로 갈까요? 검찰은 그러려고 하겠죠. 하겠죠. 지금 뭐 그럴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겠습니다. 영장에 뭐 그렇게 이름을 많이 적어놓지 않았겠습니까? 네, 상당히 급진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무튼 구체적 물증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서 물증 없이 소설이다라는 주장과 진술의 신빙성이 쌓이니까 검찰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맞서는데 그래요. 결국 이 문제는 법원 판단에 달려있을 상황입니다. 지금 뭐가 맞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닌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꾸며드리고 있는 끝장토론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릭 크립톤의 Tears in Heaven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